오세훈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 우리의 후보가 우리의 이제 후보라니요. 우리가 공격하는 후보가 됐는데 우리 진짜 내가 봤을 때 오세훈은 셀프 보상이 문제가 아니고 거짓말이 문제예요. 그렇죠. 실제로 선거전에서 거짓말해가지고 정치 패가 망신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럼 언론이 이 문제를 삼아야 돼요. 오세훈 후보의 거짓말을 키워드로 잡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야. 민주당 쪽에서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언론은 지금 흑색선전이라고 주장하는 오세훈 후보에게 결과적으로 힘을 싣고 있죠. 이 상황은 2007년 MB 선거 때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내곡동 땅의 존재 위치도 몰랐고 지금도 위치 모른다. 그거 거짓말이거든요. 네. 직접 자기가 시찰까지 했는데 뭐. 노무현 정부 때 지정됐다. 어제 국민의 짐에서 어떤 서류 하나 갖고 왔어. 이게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정했다고 하는 서류인데. 중도위. 근데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논의했던 자료예요. 아, 그게 뭐냐면 결정한 자료가 아니라.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1차 회의를 해요. 중도위에서 국토부 산하. 네. 근데 그 중도위에서는 대개 이게 국민 임대지구로 하면 좋겠는데 환경부하고 해당 그 구청이 있는 서초구 여기에서 승인해야 된다. 그런데 이 두 군데서 다 차버려요. 안 됐어요. 네. 노무현 정부 때 지정됐다는 말은 지금도 거짓말이 유효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자기 재산신고서에도 국회의원 재산신고서에도 서울시장 재산신고서에도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몰랐다. 뭐 그거를 누가 양심선언하면은 뭐 후보 사퇴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했는데 계속 거짓말이면 이게 언론이 문제 삼아서 다른 걸 떠나서 공직자가 선거에 나온다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을 투명하게 까발리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계속 거짓말을 해. 가장 악랄한 수법이거든요. 아니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짓말 대 거짓말 이런 건데 국정감사에서 관련 답변을 한 것도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까지 까먹었다 그러면 그런 기억력으로는 시정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올 만하죠. 네. 저도 이걸 보면서 좀 길게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자칭 보수 지지자들이라는 사람들도 이렇게 너무 명백한 거짓말에 대해서는 실드를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다른 걸로 물타기라는데 이런 게 계속 쌓여가니까 점점 더 그들도 이제 좀 궁색해지고 조금 더 지났을 때 다음 대선이든 그 다음 선거든 됐을 때도 이들이 결국엔 이들을 반박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서 저는 이거 언론이 다 이짓거리 하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신뢰를 자기네들이 깎아먹고 온라인 커뮤니티까지도 영향 주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엔 나중에 돌아봤을 때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것 같아요. 전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자잘한 선거운동, 자발적인 건지 뭐 조직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인터넷 가면 그 커뮤니티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데 가면은 실제로 박영선이 어쩌고 오세훈이 어쩌고 하는데 작전 세력들 꽤 많아요. 그렇죠. 그 베스트 글로 막 올려가지고 이미지 나쁘게 만들고 속지 마시고 저는 그건 아주 일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 오세훈 같은 자가 예를 들면 무상급식 같은 거 반대했던 이런 기억들은 그냥 그 당시 무상급식 반대했을 때 학생들이 지금 이미 투표권이 있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실제 민심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여론조사와 언론 등을 믿고 투표장 안 나가시면 안 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사전선거라는 게 생겼잖아요. 사전선거 이후에 민주당이 웬만한 선거에서 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4월 2일, 3일 날이 금요일, 토요일이 사전선거일인데 투표장 무조건 나가세요. 그래서 투표율을 민주당 예상하는 것처럼 45%가 아니라 50%, 55% 올리세요. 그러면 이기는 거지. 뭐 이런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희망회로 돌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희망회로를 돌리면서 투표를 포기하면 그게 잘못된 거지만 희망을 갖게 만들어주고 투표라는 걸 독려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대표적인 일인 거죠. 서울 시민 1000만한테 하나하나 다 물어볼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다만 내가 느꼈을 때는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은 지금까지 역사를 통틀어서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느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희망회로 운운하신 분 푸나님 그 속상하게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그 이봉주 TV나 뭐 신의 한 수 가시면 돼요. 저도 근데 맨날 똑같은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럴 시간에 가서 거기 응원이라도 해라. 뭐하러 시간을 왜 여기 와서 그러세요? 그리고 그래봤자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쭉 네. 안 보이는 게 그런 지점이야. 예를 들면 뭐 밑바닥 민심이 별로 안 좋아요. 엄청 안 좋지. 자기한테 들은 한 7명한테는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정치 성향이 강한 사람들 특히 내가 그 우리 동네
뭐 커피숍을 자식한테 차려주는 그 태극기 부대 엄마 그분을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논리가 막히면 막 그냥 싸워. 근데 그런 사람들 목소리가 주위에 많아지면 민심이 안 좋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들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젊은 층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사람이 어떻게 국민의 짐을 찍습니까? 깨놓고 이야기해서. 이 부분에서 저도 요즘 이제 학생들이 여론 어디서 접하나 보면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른분들이 많이 가는 커뮤니티 말고 좀 청소년들이 자주 가는 데가 또 있어요. 뭐 이런 틱톡 같은 어플 같은 데서도 많이 소통하고 그다음에 뭐 게임이나 뭐 수능이나 이런 사이트들이 있는데 솔직히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도 좀 거기에 맞춤형 대응이 좀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짤방을 만들어서 그런 데 전하면 안 보거든요. 그런 거. 근데 저쪽에서는 교묘하게 그런 거 막 사실 일부에다가 거짓을 막 붙여갖고 그런 식으로 막 스며들고 있어요. 그 제보를 막 친구들한테 받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온라인 커뮤니티의 그 주류를 보통 따라가는 습성이 있는 것 같아서 아까 말씀 주셨듯이 이게 작세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뭐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음모론 취급을 받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댓글 하나라도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텝 있으면은 오늘 채팅창에 오늘 이후로 희망 회로란 말 금지어로 설정해 주세요. 이럴 때마다 기분이 나빠. 그거 하지 말라는 건지 하라는 거니. 뭘 하라는?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아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36억 오세훈, 40억 박형준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 그리고 이거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오세훈 후보가 오늘 그 후보 수락 그 기자회견하면서 정권 심판의 전쟁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정권 심판 무슨 내용으로 하겠다는 거냐. 대통령이 백신 먼저 맞았다고. 네. 정권 심판합시다. 그리고 코로나19 방역 잘했다고.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막 흔들다 보면 그게 팩트인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민주당이 명확하게 설정해야 돼요. 이 프레임에서 저는 이번에 도쿄 아파트 갖고 흔드는 거 보면서 그리고 MB계의 박형준,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는 걸 보면서 사실 친박은 2012년 이후예요. 오세훈, 이 박형준 이분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그러니까 과거로 더 회귀한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했던 그들의 말하자면 뭐 그들이 모셨던 그죠?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에 있는 것도 딴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에요. 룰라같이 뭐 억울하게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BBK 다스 자기 거면서 아니라고 계속 거짓말하고 뭐 여러 가지 그 개인적인 비리예요. 권력 사유화에 따른 삼성에게 관련 재판에 뭐 비용 대기하고 치사해서 말을 못할 그분의 아바타들이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농단 세력의 뿌리가 이렇게 깊은 거예요. 저는 이게 뿌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박근혜 대통령을 탄생시킨 한 그 이유가 국정원 댓글 조작이잖아요. 그거 박근혜가 했습니까? 그거 이명박 정부가 권부가 총동원된 거잖아요. 방송 장악의 뿌리가 박근혜입니까? 이명박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정농단의 뿌리를 뽑아야 되는 선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와 박영선 서울시장이 된다면 그분이 된다면 이 민주 세력에게 부동산 적폐와 관료 적폐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선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근등적인 정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대해서 이런 것도 있어. 민주당 180석 갖고 뭐 했냐고 하는 것도 나쁜 프레임이에요. 왜냐면 진짜로 많은 일들을 했어. 지금 하고 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180석 민주당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심는 것도 진짜로 이분이 뭐 대통령 지지하거나 그러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게다가 또 하나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 방송으로 제가 엊그저께 하셨죠? 했던 거예요. 예, 완전히 안정된 건 아니야. 그러나 하락하면서 약간 그 강남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다고요. 철옹성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 조짐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필요한데 사실 오늘의 공급 문제는 이전 정부가 공급 대책 안 세워서 그래요. 그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신도시 3기 해놓잖아요. 다음 정부는 공급 물량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게다가 그 임대사업자 특혜가 8년 후면 풀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그 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그 주택 수가 몇백만 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풀리기 시작하면 다음 정부는 공급 문제에서 논아서 오히려 어떤 대책을 지금 마련해야 되냐? 그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걸 어떻게 적절하게 그 국가나 공공자금으로 매입해서 그걸로 공공임대 혹은 공공자가 형식으로 바꿀 것인가를 고민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깨시민이라는 게 뭡니까? 이런 구조적 인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중요하고 진짜 중요한 거고 예를 들어서 아까 180세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구조로 바라봐야 되냐면 잘한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기억을 못해. 그래놓고 자칭 이쪽 지지자랍시고 민주당만 때려. 그래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선동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잘한다는 소리가 절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도 다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겠죠. 완벽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못한 것을 선별적으로 조금 더 잘해라고 말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아, 그게 코로나 민주시민이에요. 아니 K방역 그다음에 지금 K경제가 어떤지 아세요? 외국에선 대한민국 엄청 부러워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경제인데 이 경제가 사실 자영업자들 힘드니까 정부가 막 펑펑 지급하셔야 돼요. 이건 필요한 쪽에. 그런데 그 외에 IT 쪽이나 수출 업체들은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산업 경쟁력 엄청 올라갔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까먹고 있는데 국정원이 국내 그 대공수사 업무 이관하는 거 이거 못할 일이고요. 공수처 못할 일을 한 거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 못할 일을 해낸 거고요. 그리고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 다 이거 어떤 정부도 흉내내지 못하는 일을 제도적으로 완성한 거예요. 제가 이건 80점 줘도 된다고 누누이 말하고 다니거든요. 그 외에도 잘한 게 많습니다. 근데 이 못한 걸 가지고 야당이 파고들고 언론이 거기에 숟가락 얹어서 이 프레임을 막 짤 때 여러분은 잘한 걸 가지고 당당하게 자부심 가지고 대응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그럴 때만 예를 들어서 뭉뚱그려서 잘한 건 하나도 없고 그게 못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순수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같은 입장에서도 이런 거 좀 부족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거 빨리 만들어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무능한 세력인 것처럼 뭔가 이미지화 시키는 것은 순수하지 않은 의도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동산 문제도 민주당 몇몇 의원들이 땅 샀다고 칩시다. 잘한 거 아니죠. 저도 싫어요. 그런 태도. 근데 아시아 경제에서 그거 밝혔잖아요. 민주당은 1억 얼마 평균이 땅 가진. 국민의힘 쪽은 3억 얼마. 다 나온 거 아닙니까? 박덕흠 합치면 7억 얼마. 예, 그러니까 박덕흠 의원을 생각해 보세요. 박덕흠은 어디 갔냐. 일단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자.